서울에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아요. 강동구 상반기에 많아요. 올해 은평구도 많아요. 근데 강남 서초구는 적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매는 상승을 둔화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세는 상승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매매 가격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요. 매물 부족의 전세는 오히려 상승폭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신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에 밀집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요. 재건축은 하락과 보합을 오르내리며 약세 반전이 임박한 분위기다. 반면에 전세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매매 가격 상승폭을 웃돌고 있고요. 청약제도 개편으로 서울 등 알짜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려는 수요층이 늘고 있어 전반적으로 원하는 전세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매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12.16 대책 이후에 비강남권으로 풍선 효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냐, 수용성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설사 나타난다고 해도 효과가 장기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는 견해들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반면에 전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핵심 지역 전세는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참 많이 내놓으셨고요. 지방의 전세 가격 하락 분위기는 반면에 핵심 지역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가 시장, 매매 시장, 그다음에 전세 시장 자체가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국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도 같아요. 이게 지금 비강남권으로 풍선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또 전세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매매 시장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도 수요 억제를 지금 일단 이렇게 카드를 꺼내놓고 보유세 부담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한쪽으로 떡밥을 풀면서 2월 달에 공급 대책 다시 좀 한번 힘있게 짚는다 그랬어요. 뭐 지금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들 종합해 보면 중공업 지역에 용적률 늘려가지고 임대 아파트 껴 넣으면서 아파트 많이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줄 거냐,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 거냐 봐야겠지만 뭐 이거는 좀 별개의 이슈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15억 그럼 초과하는 시장들이 이렇게 좀 주춤한 상황 이어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되면서 안 가면 매매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의 논지들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은 제가 솔직히 뭐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전세 시장은 지금 많은 언론들이 올해 되게 불안할 거다. 지금 이 기사도 말씀하셨던 기사의 내용 꼭지도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세로 계속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전세를 보고 있고 뭐 이제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이번에 이제 좀 정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아요. 올해는. 내년은 별로 없어. 올해는 숫자가 많아. 작년이 조금 더 많긴 했는데 올해가 많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올해 많은 지역, 강동구 상반기에 많아요. 하반기 없어요. 그럼 상반기 전세시장, 하반기 전세시장 조금 다르게 움직일 거고, 올해 은평구도 많아요. 한 6, 7천 세대 돼요. 그리고 영등포구가 또한 6, 7천 세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많은 구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안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남 서초구는 적어요. 그러면 적으면 뭐가 다르냐? 강남 서초구는 입주 물량은 되게 적은데 몇 세대 없어요. 근데 이주는 있어요. 이주가 시작되는 단지들은 있단 말이에요. 이주가 본격화되는 단지들도 있고. 그러니까 집은 멸실되는데 새로 들어가는 집은 없는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 상방 압력, 상승하는 압력을 받을 지역에 따라 그렇게 나타날 것 같고, 이런 영등포라든가 은평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 또는 그 구가
가까이에 있는 구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동작구 주택을 가지고 계신데 올해 전세 이제 만기예요. 연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전세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전세값 올려받으실 수 있겠네. 뭐 이런 느낌이다가 영등포 그거 딱 보니까 아이고 역전세만 안 나도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그 입주 물량들이 맞물리면 요새 신축 새 아파트 잘 갖춰진 뉴타운에 대한 기호가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선호도가 그렇죠. 높아요. 근데 그 물량들이 전세가 동시에 많이 들어가면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상보다 정상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근구의 구축 아파트 전세를 보던 사람이 아무리 물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옆에 신길 뉴타운에 입주 물량 싸고 좋은 거 새 입주 물량 많은데 굳이 내가 10년 가까이 되는 니네 아파트를 그 돈 주고 들어가느니 그냥 난 저 새 집 가서 살란다. 이렇게 가면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들, 뭐 은평구 물량도 많다는 얘기는 은평 옆에 서대문이라든가 그 주변 지역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런 영향이 전세 시장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매매 시장도 근데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헬리오시티가 입주하고 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전세 가격 막 오르는 얘기 나오지만 그렇죠. 입주 물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은 안 꺾였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송파구의 부동산 주택 가격을 캐리하는 리딩에 가는 단지는 엘리트레파라고 불리우는 잠실 송파 쪽에 있는 한강변 쪽에 있는 또는 이제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 접근성 좋은 그 라인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가락동 쪽 송파 안에서는 좀 밑에 쪽이거든요. 여기 헬리오시티가 이렇게 대단지로 만들어지고 새 아파트가 되면서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이 조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올해 영등포 신길 뉴타운이 순차적으로 다 이제 메인 단지들이 입주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신길 7구역 재개발한 레미안 에스티움 이런 애가 리딩에 갔다고 하면 그 맞은편에 더새 아파트, 뭐 신길 그 센트럴 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신길 9구역 현대 힐스테이트라든가 주변에 이제 대체할 만한 그런 메인 단지들이 나오거든요. 은평구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제 입주하는 그 입지에서 대장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근래 수도권 지역에서도 보여요. 예를 들자면 성봉역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가가 얼마 나오고 이런 게 수지에 이런 아파트 가격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지역에 새 아파트가 대장단지가 나오면서 그 지역의 가격을 쫙 이끌어주니까 소외받았던 그 밑에 동생들이 형님 우리 나왔다 하면서 이제 가격이 키만치 효과가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남에서도 신흥주공 재건축한 한성역 포레스티아가 이제 입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지만 임대 가격은 그런 물량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도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관심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도 그라시움 뭐 계속 아르테온 입주하고 있지만 임대 가격은 생각보다 덜 흔들리면서 어쨌거나 그래도 좀 빠지긴 빠졌지만 매매 가격은 오히려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강동구에도 제대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주변 가격에 비해서 강동구에도 이 가격이 나온다라는 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단지 뉴타운이나 대단히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런 걸 비교할 만한 좋은 아파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조금 잘 알지 못했거나 소외되었거나 했던 지역이 이제 그 대단히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가서 그 아파트가 가격에 어떤 기준점을 쭉 올려놓으면서 다른 지역하고 키 맞추기 하는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시장의 큰 변수로서 이 동네가 이 가격이야. 지금 당장 그 수지에 뭐 호가 얼마 10몇 억 나오고 하는 게 제가 10몇 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라 하실까봐 저도 그런데 호가 나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호가는 말 그대로 호가일 뿐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퍼져나가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이런 얘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장주가 올라가서 갭매기 효과 또는 특정 지역이 올라가면서 인근 지역으로 퍼져가는 풍선 효과들로 인해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핵심 지역의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도 끌어올릴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로 비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또 이슈를 받지 못하는 지역의 매매는 거의 안정세에 접어들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도 더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또는 전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 여파가 주변으로 퍼지면 주변의 지역들도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하락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라고 있는 모습이겠죠. 정부가 규제하고 시장에 개입하면서 뭐 유도하고자 싶었던 방향이겠죠. 그 뜻대로 될지 아니면 시장은 다른 형태로 움직일지 봐야죠. 그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가격이 끌어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가격이 어느 지역이 가격이 빠져서 인근 지역까지 같이 떨어져서 빠지는 이 하락의 속도는 굉장히 더디다라는 거. 부동산은 이 재화 자체가 되게 하방 경직성이 되게 높은 편이죠. 그렇죠. 급락이 잘 안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투자적 성격이 강한 물건들은 급 등도 있지만 급락도 많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네. 이렇게 실거주가 맞물려 있는 일반적인 어떤 주거용 부동산들은 조금 더디게 하락하는 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락할 수 있겠냐? 하락할 것이다.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고려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좀 하고 계셔야 능동적인 대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보면서 두 번째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